네,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FT에 대한 얘기들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커런트 게인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서는 보통 커런트 시그널을 유심히 보게 되고, 따라서 인풋 쪽으로 들어가는 베이스 쪽으로 들어가는 이 커런트 IB와 그리고 아웃풋 쪽에서 나오는 이 컬렉터의 커런트 IC, 이 두 개의 비율을 저희가 항상 주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FT라는 파라미터 자체는 이제 디바이스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인트린직한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변부에 어떤 이 인풋 쪽에 뭐가 붙고 아웃풋 쪽에 뭐가 붙는지에 따라서 사실 전체적인 개인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모두 가정하고서 이 디바이스의 성능을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파라미터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어떤 특정 조건을 저희가 가정하고 그 조건 하에서 이 디바이스가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최대의 성능, 그런 성능 지표로서 FT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FT를 한참 설명드린 이후에 이제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것들이 이거 FT를 왜 사용하지? 왜 이것을 왜 유도를 했지? 이런 생각들, 이런 의문들이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FT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 결국에는 RX의 영향이나 알파의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커런트 게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RX는 아무런 영향을 사실 못 주고 있죠. RX를 통해서 그냥 커런트가 IB라는 커런트가 흘러가고 그 커런트가 여기서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아웃풋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RX는 항상 IB라는 커런트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FT의 관점에서는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결국에 이 C파이와 C뮤하고 맞물려 있는 요 R파이, 다시 말하면 이 커런트가 이쪽으로 가느니 이쪽으로 가느니를 결정을 해주는 그런 팩터는 결국 알파의 임피던스와 얘네들의 임피던스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그 임피던스의 비율에 의해서 이제 FT가 달라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커런트 게인이 달라지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HFE, 이 IB분의 I3라는 것을 주파수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X축이 Angular Frequency인 오메가이고 좀 전에 얘기했던 HFE가 이제 Y축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식을 그대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좀 전의 슬라이드하고 다른 점은 이제 이 GM이 이 SC 뮤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이란 말은 저희가 그런 주파수 영역에서 이 분석을 사용한다입니다. 그래서 GM이 SC뮤보다 훨씬 큰 때에 이제 식은 이런 식으로 근사화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달라진 것이 뭔지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알파이를 분자 분모에 모두 곱해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GM 알파이가 됐고, 여기 알파이가 곱해진 셈인 거죠. 그래서 분모가 이렇게 변했고, 분자가 GM 알파이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GM 알파이는 베타이다. 이 베타 제로라고 쓴 이유는 로우 프리퀀시 혹은 뭐 DC에 가까운 로우 프리퀀시에서의 베타이다라고 해서 베타 제로라고 쓰고 있고요. 사실 요 HFE가 사실은 베타를 얘기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프리퀀시 디펜던스를 갖고 있는 베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주파수에 대한 디펜던스를 생각하지 않는 로우 프리퀀시에서의 베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HFE를 딱 보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이 S가 하나 분모에 들어가 있는 폴이 하나 있는 원폴 시스템이잖아요. 싱글 폴, 싱글 타임 컨스턴트 시스템의 리스판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dB 로스를 갖게 되는 그런 프리퀀시, 그 폴의 위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 그 위치는 바로 이 C 파이 플러스 C뮤 타임즈 알파이라는 타임 컨스턴트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역수인 이제 1 over C 파이 플러스 C뮤 타임즈 알파이가 이제 폴의 앵귤러 프리퀀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딱 요 프리퀀시가 됐을 때 이제 3dB만큼 로스가 생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6dB per octave 혹은 뭐 20dB per decade로 이제 HFE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여기 이제 0dB, 그러니까 HFE가 1인 절대값으로는 1인일 때에 그때의 앵귤러 프리퀀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 이제 요 값 자체가 1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요 텀이 이 1보다는 훨씬 큰 거니까 이때는 1을 무시해 주게 되고 S 대신에 이제 J 오메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J 오메가를 이제 S 대신에 J 오메가로 치환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그때의 오메가를 우리가 그때라고 하면 얘의 이제 절대값이 1이 될 때에 오메가를 이제 오메가 t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그 값은 어떻게 돼요? 이거 곱하기 베타 제로로서 그러니까 이거 베타 제로를 얘로 나눈 것으로서 표현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앞에서 유도했던 식들을 가지고 그대로 표현을 하면요. 뭐 이렇습니다. 지금 단계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오메가 베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차적으로요. 얘의 역수를 오메가 베타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제 J 오메가가 되고 얘가 1이 될 때, 그 다음에 이 항을 무시할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의 오메가는 베타 제로를 C 파이 플러스 C 뮤 타임즈 알파로 나눈 것이고 그거는 이제 베타 제로 곱하기 오메가 베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일단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일단 인풋에 커런트 집어넣고 아웃풋에 커런트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아웃풋도 그냥 단순하게 숄트 시켜놓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커런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제약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커런트 게인을 봤을 때 주파수 응답 특성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오메가 t라는 게 하나 딱 나타났어요. 오메가 t는 뭐냐고 봤더니 또 마침 걔는 이 DC 로우 프리퀀시에서의 커런트 게인과 3dB 프리퀀시 3dB 밴드위스를 나타내는 이 오메가 베타의 곱으로서 표현돼요. 사실 오메가 t가 상당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게인, 그쵸? 게인과 밴드위스. 저희가 이거를 이 뒤쪽에서 앰프를 다룰 때 게인과 밴드위스의 프로덕이다. 그래서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 그런 디바이스의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거든요. 이 오메가 t라는 게 전적으로 딱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t는 일단은 현상적으로 보시면 이 HFE의 절대값이 1이 되는 그때의 프리퀀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결국에는 이 디바이스의 게인과 밴드위스의 프로덕을 얘기하게 된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을 살펴보시다 보면은 뭐 디바이스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걸 염두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게인은 높은데 밴드위스는 짧아서 이렇게 되고 혹은 게인은 진짜 높은데 밴드위스가 작아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그림과 이 파란색으로 그린 그림이 오메가 t의 관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두 디바이스의 성능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빨간색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런 파란색의 선을 갖는 앰프를 만들어서 밴드위스를 확장하지만 게인은 줄이는 뭐 이런 어프로치들을 저희가 추후에 하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면 약간의 데자뷰처럼 생각되면서 조금 익숙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다룹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오메가 t가 이제 이 프리퀀시, 그러니까 HFE의 프리퀀시 디펜던스를 볼 때 오메가 t 지점에서 0dB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리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진짜 이 디바이스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다. 뭐 밑이 먼저 떨어질 수도 있고 확장돼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사실 관심을 갖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우린 디바이스를 이런 영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 디바이스를 갖다 쓰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고, 그럴 때는 다시 모델링을 뭔가 면밀하게 해야 될 텐데, 저희가 관심 있는 영역은 이 영역이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의 성능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파라미터로 요 경향을 익스트라폴레이션해서 이 0dB랑 만나는 이 지점을 오메가 t라고 지정했을 때 이 오메가 t 이 값만을 가지고 여기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다시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트 요거를 지금 오메가 t가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트이라는 것은 결국엔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것을 잘 설명해 주는 파라미터로 오메가 t를 사용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서의 이 FT의 커런트에 대한 경향성을 표현하고 있는 게 이 그림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FT라는 게 뭐 GM과 C-pi, C-mu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GM의 커런트에 대한 디펜던시, C-pi와 C-mu의 커런트에 대한 디펜던시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는 GM은 어떻게 돼요? GM이라는 거는 IC를 VT로 나누면 됩니다. DC 커런트인 IC를 VT로 나누면 GM이 됩니다. 라는 거 여러 번 하고 있어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서는요. C-pi랑 C-mu 앞에서 이제 디퓨전 커패시턴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C-pi 특히 이제 C-pi가 커런트에 대한 디펜던시가 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GM처럼 커런트에 완전히 1차적으로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FT 경향을 보시게 되면 커런트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FT가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플랫한 영역이 나타난다라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찰하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서 관찰하는 특성입니다. 하지만 게다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얘기한 이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은 우리가 얘기하는 FT의 어떤 프랙션, 뭐 20%의 FT 정도까지 뭐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 얘기를 조금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이 디바이스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역은 FT가 큰 영역, 이런 영역에서 사용을 해줘야 되고요. 근데 커런트를 지나치게 줄이면 FT가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FT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파수 응답 특성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고, 이 디바이스가 소화할 수 있는 시그널에 그런 주파수 대역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을 사실은 잘 사용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특성을 인지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얘기할 때 어느 정도 적당한 IC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FT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염두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전에 말씀 안 드린 게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 디바이스 쪽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저희가 뭐 하이 레벨 인젝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디바이스 성능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것을 공부하신 바가 있을 거예요. 하이 레벨 인젝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캐리어 양이 많아지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베이스 영역에서의 마이너리 캐리어의 농도 이런 얘기들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통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FT가 오히려 하이 커런트에서 드랍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보통 이런 영역에서 사용하고 제한적으로 로우 커런트 영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스펫의 하이 프리퀀시 모델 다루었습니다. 저희가 CGS, CGD를 추가해서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의 이제 이 테크놀로지가 변함에 따라서 이 하이 프리퀀시를 얘기하는 이 파라미터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CGS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WLC 억스라는 억사이드의 커패시턴스, 게이트 억사이드의 커패시턴스의 3분의 2 정도, 이건 세츄레이션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버랩 커패시턴스들이 있는 건데,
제가 뭐 경향성을 따진다고 했을 때는 얘네들은 대략 무시를 해준다고 하고 CGS만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요. FT는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GM을 CGS 플러스 CGD로 나눈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GM을 우리가 알죠. 특정한 커런트, 특정한 VOB가 걸려져 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디바이스에 흐르는 커런트 이제 여기 ID가 되는 거죠. ID라는 게 2분의 1 μNC 억스의 W over L의 이제 VGS-VT의 제곱, 그쵸? VT의 제곱에 의해서 표현되고 이 VGS-VT를 여기서는 이제 VOV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GM이라는 거는 이제 VGS의 그러니까 ID를 VGS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의 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에 이제 VOV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쵸? 얘를 VGS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이제 VGS의 마이너스 VT에 대해서 표현될 거고 이 1차식에 의해서 표현될 거고 그때 VOB에 대한 디펜던스를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W over L이 여기 있고요. 근데 CGS를 결정해 주는데 W times L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W와 이 W는 분자 분모에서 서로 상쇄될 거고 L이 두 개가 남게 돼요. 그쵸? 그래서 FT에 대한 식을 근사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mu n 텀이 남아있고 L 스퀘어가 남아있고 VOB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VOB는 이 설계자가 이 디바이스를 실제로 다루는 설계자가 이 결정에는 일렉트리컬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VOB가 높아지면 FT를 키울 수 있다. 이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얘기는 사실 VOB를 키운다는 얘기는 얘를 키운다는 얘기는 커런트를 키운다는 얘기랑 사실 같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제 FT 자체를 이제 보시게 되면 FT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파라미터들이 μn 그다음에 L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채널 랭스가 짧으면 짧을수록 주파수에 따라서 이 디바이스가 잘 반응할 것이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채널을 통해서 흘러가는 커런트가 그러니까 캐리어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염두할 수 있으니까 L이 작으면 당연히 FT가 크다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되실 거고요. 이제 그 경향성을 보시게 되면 L의 스퀘어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모빌리티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또 이 반응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게 될 거고 이 그대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180나노에서 130나노, 뭐 90나노, 65나노, 40나노, 28나노, 14나노, 뭐 10나노, 7나노 이런 식으로 계속 L 값을 줄여나가는 게 이런 소자의 성능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될 거고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T의 그런 공정에 대한 디펜던시, 그 다음에 이 디자인 파라미터에 대한 디펜던시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이제 CGS로 분사할 수 있다는 것을 놓고 있고 GM 자체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 VGS에 대해서 미분한 항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제 VGS-VT를 VOV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C파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C파이가 이제 CDE, 디퓨전 커패시턴스와 그 다음에 에미터 베이스 정션의 정션 커패시턴스에서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때 이 CDE 자체는 또 이제 앞에서 봤듯이 타우 F와 GM에 대해서 표현이 되고요. 이 정션 커패시턴은 약간 고정된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C뮤는 VCB에 대한 디펜던스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도 저희가 FT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C뮤에 대한 디펜던스는 좀 마이너다 하다라고 무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C파이에 대한 텀을 주로 얘기하고 C파이 중에서도 CDE에 대한 텀이 더미넌트하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앞쪽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런 타우 F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지 베이스 트랜짓 타임 타우 F가 다시 얘기하면은 마이너리 캐리어가 베이스를 지나가는 그 시간 그러니까 채널에서 이
모스펫의 채널에서 캐리어가 움직이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물리적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어쨌든 타우 F라는 것이 베이스 트랜짓 타임이고 얘는 W, 베이스의 width, 그 다음에 이 디퓨전 코에피션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앞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대로 플러그인 하면요. 여기에 플러그인 하고 이제 그것이 얘를 결정하는 항으로서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정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식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결국에 뮤n에서 결정된다. 여기 갑자기 뮤n이 나온 거는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dn이라는 게 q분의 kt의 뮤n이에요. 이거는 이 반도체 물리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이라고 부르는 관계이고요. 디퓨전 자체가 사실은 모빌리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뮤n이라는 텀이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라고 했었는데 여기 사실 오메가 b라고 쓰는 것이 조금 요 통일성은 있겠네요. 베이스의 위스의 디펜던스 이렇게 갖게 됩니다. 상당히 비슷하죠. 요식과 상당히 비슷한 걸 보시게 되고 마찬가지로 베이스의 위스를 상당히 짧게 가져가면 작게 가져가면 이제 FT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공정 자체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 베이스의 요 위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짧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캐리어가 잘 디퓨전해서 가기 때문에 이 WB를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캐리어의 모빌리티가 향상되면은 FT가 좋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티지에 대한 디펜던스 여기는 VOB를 얘기했었는데 여기는 VT 하나로 이게 단일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그냥 온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 25mV 상온에서 뭐 그 정도를 얘기하는 항이잖아요. 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가 결정해 주는 것이 별로 없죠. FT,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FT는 그 디바이스 자체의 어떤 인트린직한 특성이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 서머리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은 대충 무슨 내용이었는지가 정리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커런트에 있어서의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를 구한 게 FT였고요. 이게 아웃풋 쪽을 숏 서킷으로 만들어서 구한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FT를 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FT를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제약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FT가 유의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파라미터로 사실 Fmax라는 것을 두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여기서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L과 WB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W의 제곱의 반비례, L의 제곱의 반비례하는 특성을 나타낸다라는 거 저희가 누구는 확인했고요. 공정이 개선되고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FT가 증가할 것이다. shorter channel, narrow base 이런 것들이 FT를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 FT에 지금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건 결국엔 우리가 사용하는 영역에서 개인 밴드위스 프로덕트를 좋게 만드는 것과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FT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VOB 같은 것이 결국에 디바이스의 성능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이 디자인 파라미터가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아날로그 집적회로에서 실제로 디자인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하고 실습을 좀 하게 되실 거예요. 네, 지금은 사실 FT의 레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수십 기가 뭐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게 현재 FT입니다.